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W 진행의 이선주입니다. 참 힘들었던 7월의 주식시장이 끝나고 이제는 좀 반등할까 하고 8월 주식시장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어제 좀 첫 단추가 잘 끼어지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잘 버티셨고 앞으로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뿐인 응원은 좀 아쉬우실 것 같아서 저희 머니W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8월 증시를 전망하고 향후 전도 유망할 섹터까지 알아보는 8월 증시 대특집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겠죠. 그래서 종목 상담도 꽉꽉 눌러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상담 접수도 많이 해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접수 방법 이하선 캐스터가 알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화선입니다. 오늘장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요. 중국에 관해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이슈도 있었고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이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죠. 자, 이 때문인지 오늘 코스피 지수 장중에 2000선이 붕괴되기도 했었고 결국 종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첨생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움직임에 과연 좋은 호재로서 작용될 수 있을지도 아직은 조금 분분하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많이 착잡하셨을 텐데요. 오늘 저희 머니W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특집 방송에서 전해지는 모든 이슈들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 방송 오늘 여러분 갖고 계시는 종목 고민들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시간이 다하는 한 다 해결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화번호 두 번호 있습니다.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번호 모두 가능하니까요. 전화 주세요. 그리고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88,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실 때는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챙겨서 적어주시면 또 오늘 완벽하신 우리 전문가분들 나와주셨기 때문에 꼼꼼하게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머니W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이죠. 함께 하실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머니W라고 검색해 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꾹 눌러주시면 저희 홈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 들어오시면 정말 든든한 저희 머니W 전문가님들의 사진이 있고요. 그 사진 밑에 또 무료 방송 코너도 있는데요.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그날의 승자가 알려주는 시크릿 종목 공개가 되고 또 종목 상담 코너까지 추가로 더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요. 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까지 준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답답했던 오늘장 그래도 8월 잘 준비하셔야겠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잘 준비할 수 있는 계획 세우기에 딱 좋은 지금 이 시간입니다. 저희 8월 증시 분석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머니W 채널 고정. 머니W 특집 8월 증시 대전망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최영동, 강영윤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오늘 시장을 좀 뜨겁게 달궜었던 그 전부터 또 우리 증시를 울고 웃게 했었던 게 바로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소식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결국 우리나라를 배제한다고 일본이 결정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최영돈 전문가님,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뭐 시장에서 예측했던 부분들이 좀 그대로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에 대한 반응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악재로 반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수에 대한 움직임도 마이너스 0.95 정도로 좀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장중에는 오히려 지금 플러스권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 오늘 하루의 움직임들을 봤었을 때 2시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반응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반사 이익을 좀 얻을 수 있는 업종이 있죠. 쉽게 말씀해서 국산화가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빠르게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재미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시장에서 과연 이제
확실히 시장 같은 경우는 좀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2시 이후에 이제 대국민 담화가 있었죠. 네, 대국민 담화 이후에 뭐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가 조금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메시지가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좀 선명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 매물이 좀 출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 뭐 국산화율에 대한 이제 증가 부분들 그리고 이제 거래처에 대한 다변화 부분들이 뭐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다들 뭐 시청을 하셨겠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약간의 변동성은 좀 유지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저도 것 그렇게 같습니다.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우리나라가 예. 지금 그 일본의 원자재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가공해서 그런 핵심적인 기술을 일본에 다시 재수출하는 그런 입장인데 일본이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가 그걸 안 주면 우리나라가 못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나라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시간적인 기간과 뭐 그리고 그 기간적인 소요와 그다음에 금전적인 그런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는 그런 것뿐입니다. 근데 그거 우리나라가 지금도 계속 정부가 지금 도와준다고 하니까 예전에 90년대인가요? 현대차에서 그 미쓰비시에서 그 엔진과 그런 부분을 납품 받아가지고 차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현대차에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엔진을 만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총속이 되겠다. 그래갖고 그거를 만들려고 했을 때 미쓰비시 쪽에서 우리가 로얄티도 좀 싸게 해주고 엔진도 더 좋은 걸 줄게 하지 마. 그랬는데 현대차가 밀어붙였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밀어줬거든요. 그래서 뭐 현대차 쪽에서는 좀 우리나라의 엔진을 또 만들어냈죠.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정부가 도와줄 때 우리나라도 그런 1차 원자재 그런 쪽을 많이 개발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가 그걸 가져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거를 그쪽에서 일본에서 그런 2차 공정 쪽을 만들려고 하면 걔네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게 걔네라는 얘기 나오네요. 일본 쪽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그쪽에 소비되는 돈이 한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의 거의 뭐죠? 일단은 뭐 이게 장치 산업이라는 좀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앞서 이제 우리 강현희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뭐라 해야 될까 중간재 부분에 대한 수출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뭐 상대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오히려 판단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분 말씀 잘 끝나셨나요? 예. 네. 정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결국 한국을 배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망 매몰 출회도 됐지만 결국 이 일본도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좀 아쉽게도 현재 시장에서 이렇다 할 호재가 안 생기는 것도 또 문제예요. 뭐 오늘 화이트리스트 제 문제뿐만 아니라 신라젠 이슈까지 이 악재가 좀 계속 겹쳤거든요. 그래서 8월 국내 증시가 오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이것도 먼저 최용단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은 뭐 8월 달에 이제 드디어 오픈이 됐습니다. 이제 이틀째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일단은 뭐 악재가 좀 가등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나라도 뭐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들이 좀 수반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미국 정도 마찬가지로 해외 쪽도 마찬가지로 미중 무역 분쟁의 새로운 또 국면으로 지금 진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국내뿐만 아니고 대외적으로도 좀 불확실성이 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저희가 뭐 8월 2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주 뭐 다다음 주 미국과의 중국 간의 미중 간에 이제 어떠한 형태로 좀 진행이 될지는 뭐 저희가 예측을 하긴 쉽진 않겠지만 이 쉽지 않다라는 것만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을 예측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에 따라서 지금 지수 자체는 1998포인트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작년도 10월, 검은 10월의 저점 구간으로 또 하향 이탈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계속적으로 좀 투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박스권 장세가 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시장에 대한 반등 포인트를 만들어내기에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찾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수급적인 부분들인 것 같아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큰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8월달 말 정도가 되게 되면은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이슈 부각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약에 일단은 뭐 유입되는 물량보다는 유출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올해 5월달에 보여줬었던 MSCI 물량 유출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2차도 마찬가지로 좀 쉽지 않게 좀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참 8월달 한 달 좀 쉽지 않게 좀 흘러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예, 자, 아까 이 전에- 다음 이야기는 우리 강영희 전문가님께서 해주실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지금 앞에서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말 뭐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8월달 시장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좀 전에 앞서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신라젠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6월달 말이죠. 그러니까 7월달 시작하면서부터 HLB 그리고 HLB 생명과학, 메지온 이런 쪽에 삼성 임상에 대한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으면서 그때 시가총액 한 3조쯤 되는 HLB 쪽이 오늘 신라젠이 하락한 것처럼 하락을 했죠. 그렇게 해서 7월달에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HLB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슬쩍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메지온은 메지온도 지금 바닥을 다지고 많이 지금 회복하는 흐름입니다. 신라젠도 뭐 그렇게 되지 않으나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신라젠에 많은 분들이 지금 속상해지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젠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컸기 때문에 그만큼 오늘 하한가 잔량도 엄청나게 많이 잔량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도 좋지는 않을 거라 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바이오 쪽에서 6월달 말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처음에 5월달에 코롱티 시즌부터 시작해갖고 HLB 쪽, HLB 생명과학 쪽 그리고 오늘 신라젠까지 바이오에 대한 악재는 이제 더 이상 큰 대형 악재는 나오지 않지 않을까, 안 나오지 않을까, 더 큰 대형 악재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바이오는 이제는 이제 완전 바닥이지 않을까. 지수도 저는 좀 바닥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까 전에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MSCI 재부각 되는 거하고 외국인의 수급적인 부분만 잘 받쳐준다고 하면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8월달 초에 미국에서 임상학회 헬스케어 쪽 부분이 이제 그런 컨퍼런스가 이뤄집니다. 그런 게 그것도 아마 헬스케어 쪽에서도 좀 약간 부각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먼저 효시가 돼서 바이오 업종도 다시 조금 살아나면서 어쨌든 바이오 업종이 좀 살아나야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 지수가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가총액의 상위 부분이 다 바이오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수의 견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하고 있고 8월달은 조금 힘겨울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의견이 좀 갈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좀 제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좀 예. 차트로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강영윤 전문가님 예. 차트 분석 좀 도와주세요. 네, 코스피는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은 오늘 금일 1998포인트고요. 이게 이제 일봉상에서 보면은 이게 과연 여기서 더 무너지지 않을까?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불안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주봉이나 주봉상에도 좀 그렇죠. 근데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전에도 선을 그어드려서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빨간 굵은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월봉상에서 120선입니다. 그러니까 120월선이죠. 120월이면 몇 년이죠? 10년입니다. 10년의 주가의 가격을 평균 내서 낸 선이 이제 120월선인데 2009년도 이때 엄청난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있었죠. 그때도 120월선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그리고 2015년도에 때도 이탈하지 않았고 작년 10월에 검은 10월이라고 했을 때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점이 그 부분에 와 있는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보시면 차트적 분석으로 봤을 때 이쪽 부분에 큰 이제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긍정적인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자 120월선을 좀 봤고요. 이 120월선이라는 건 10년치잖아요. 미 국채 10년물 그거에 대한 미 국채 10년물에 대한 그런 게 시장에 스토리가 나오게 되면은 미국에서 이제 미 국채
그쪽이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경제 부양을 위해서 뭐 실업자 부분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경제 부양에서 많은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게 돼서 다시 국제적인 지수는 올라가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는 어쨌든 미국 지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봐서 저는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뭐랄까 악재적인 부분은 좀 많이 나왔어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지금 휴전 구간이긴 하지만 계속 이제 그 하얀 집에 계신 관심병자분께서 트위터를 막 만지시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주가가 출렁출렁 거리죠. 잘 갔던 주가들이.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다 알려져 있는 스토리입니다. 다 알려져 있는 스토리인데 그런 부분이 계속 말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반응하는 것도 이제는 많이 내성이 됐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지금 그리고 바이오에 대한 악재 부분도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일본하고 있는 무역 분쟁,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런 거 다 악재 다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금리도 이제 인하하는 부분에서 더 인하하겠다라고 하는 추가 인하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 국회에서 국회가 다시 재개되고 추경 예산이 편성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쪽에 정책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수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네. 코스피 차트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이 저점 구간이다. 그래서 오히려 반등할 거라고 강영균 전문가님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영동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새로운 국면에 진입을 했고 MSCI 지수 편입 이슈가 재부각되면서 장기화 좀 불황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 섞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8월에 대한 증시 예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밖에도 전반적으로 좀 궁금한 점이 생기시거나 개별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 02786-1022 또는 1023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13-3366-8288로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뭐니 해도 어떤 업종이 앞으로 오를지가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에 우리 업종을 빛내줄 그런 종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최영돈 전문가님 말씀해 주세요. 자, 저희가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 레이클럽에서 이제 2명의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오늘 뭐 8월 달에 대한 전략 흐름들 그리고 이제 예측들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8월 달 시장이 어렵게 진행이 되고 뭐 올라가고 떨어지고 한다 하더라도 내 종목이 올라가는 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우리 강영균 전문가님하고 같이 이제 업종을 좀 준비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OLED 소재 장비 업종을 좀 뽑아왔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1분기 때 워낙 OLED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분기 들어서 가지고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락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쪽과 LG 쪽에서 이제 투자 부분들을 좀 철회를 했었죠. 네. 철회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밀렸었고요. 하지만 올해 또 7월 달 들어서면서 OLED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모멘텀들 재개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LG 쪽에서 3조 원 정도 OLED 쪽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일단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빠르게 좀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로 진행이 되면 될수록 또 IT에 대한 수요 부분들 그리고 TV 세트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잘 살아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9월달, 10월달 되게 되면은 삼성하고 애플 쪽에서 신규 단말기를 좀 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래그십에 대한 이제 모델 출시가 예정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단기적인 스윙적인 관점에서 앞서 이제 우리 강영준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바닥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8월 한 달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시장이라고 봐요. 자, 그렇다고 되면 모멘텀이 살아있는 이 한 달 내에서 과연 어떠한 업종 그리고 어떠한 종목에 매수를 하셔야 될지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방산업이 살아있는 전방 투자가 진행이 돼주고 있는 OLED 업종에 포커스를 좀 맞춰주고 싶고요. 그와 더불어서 산업계뿐만 아니고 정부 쪽에서도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발전 방향이 지금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이 뭐 국내 산업을 살리겠다라는 개념도 분명히 있겠지만 중국 쪽에서 지금 빠르게 좀 뒤쫓아오고 있는 모습들도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정부 쪽에서에 대한 정책 지원들 그리고 산업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지금과 같이 뭐 바이오 종목군들 아무리 바닥이다 하더라도 임상에 대한 모멘텀도 불확실성이 좀 살아있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좋은 종목만 좋지 사실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고 되면 오히려 확실하게
좀 투자가 좀 집행이 될 수 있는 이 OLED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관련된 종목군을 한 종목 정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SFA라는 종목이 일단은 뭐 대장주로 좀 튀어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전환사채 발행으로 이제 기업에 대한 실적 부분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재무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좀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도 바닥을 만들어내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 레이클럽의 최영동 전문가는 일단은 OLED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나머지 관심 없죠. 우리 관심 종목은 우리 강현 전문가님께 제가 토스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최현동 전문가님께서 OLED 쪽을 말씀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되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소재 쪽에 많이 포커스 맞췄다고 한다면 지금은 장비 쪽이라고 보고 있고 저 또한 이제 소재보다는 장비지만 반도체. 저희가 월요일 날 지난 월요일 날 저희가 매번 나와서 스탁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뭐 종목 중에서 테스라는 종목이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 들어가는 종목이죠. 그 종목도 되게 좋게 보고 있고 그쪽 장비 쪽도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아까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스케어 쪽을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헬스케어가 8월 초에 그 미국에서 그 임상학회 그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헬스케어 쪽이 반등을 모색하고 있지 않을까? 그쪽을 그때는 컨벤션에 맞춰서 헬스케어 쪽에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뭐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뭐 메디아라든지 이런 등등의 그런 업종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이제 참여를 한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지금까지는 바이오에 대한 스토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근데 다시 그런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이 아닌 조금은 약간은 벗어난 헬스케어 쪽에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한 종목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메디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월요일날 스탁 세일즈 갖고 나올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메디아라는 종목이 되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이쪽 메디아에서 그 심장 제세 동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미국에서 지금 오더량이 더 많이 늘어나서 매출이 좀 신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쪽에서 그 심장 제세 동기를 그 신제품으로 만들어놔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적인 모습을 봤을 때도 지금 바닥을 다지고서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주봉인데 주봉에서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죠.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이평선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이게 지금 주봉인데 5주선, 10주선, 20주선을 다 수렴하고 있는 상태에서 60주선까지 수렴하고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 위에 바로 이제 빨간색 120주선이 보이시죠? 이 120주선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시점인데 이제 아직 거래량이 좀 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 8월 4일이죠. 그다음에 8월 8일. 그렇다면 그 임상학회 그 바이오 쪽 헬스케어 쪽 관련된 그 세미나에서 그런 컨벤션에서 어떤 스토리가 흘러나오는지에 따라서 이게 좀 차트 만들어 놓고 그런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래량도 동반돼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실적도 되게 좋게 찍히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8월 달 안에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지 않을 종목이지 않을까. 종목 추천하는 시간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메디아나나 이제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종목도 보게 되면 오스템 임플란트도 보게 되면 뭐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 상승했다가 꺾였을 때 20주선을 찍고 있는 그림입니다. 하여튼 이거 지금 보통 20주선 같은 경우 20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생명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상승했던 종목이 20선에 닿게 되면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20선 아래에 있으면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하면서 더 추가 상승도 하게 되고 그런적인 모습 봤을 때 두 종목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침 다음 주에 그런 이벤트도 있고 해서 저는 헬스케어 쪽이 반등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8월 국내 시장을 빛내줄 섹터로 최영동 전문가님은 OLED 소재와 장비 업종을 그리고 강영균 전문가님은 헬스케어 관련주를 뽑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다뤘던 내용이 8월 시장을 버티고 투자하는데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또 가장 기다리셨을 바로 그 시간이 있죠.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들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전화 02786-1022 또는 1023 그리고 문자는 013-3366-8288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고민 종목들에 대해서 속 시원한 솔루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성 캐스터 문자 많이 들어왔나요? 네, 저희와 함께 문자 고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문자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013-3366-8288, 013-3366-8288, 그리고 전화로도 가능한데요.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전화번호 모두 가능합니다. 8월에는 정말 방실방실 웃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종목 상담 잘 받으시면서 8월장 잘 대응해 가시길 바랄게요. 자, 문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문자들이 지금 도착해 있을까요?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보시겠습니다. 머니W의 애청자입니다라고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신 분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쭉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발신번호 5327님의 문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셈 종목이고요. 반도체 장비주에다가 카메라 모듈 부품주죠. 매수가가 4,480원, 또 비중은 30%라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유니셈 먼저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뭐 오늘자 0.63%의 좋은 흐름들 좀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좀 많이 밀림에도 불구하고 양봉으로 좀 마감이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동안에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저가 자체를 하향이탈시키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잘 지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4,400원대. 그러니까 매수하신 자리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직전 저점이겠죠. 7월 달에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4,400원대에서 매수가 좀 들어가신 자리이기 때문에 뭐 시장이 밀려서 밀렸던 것뿐인 거지 뭐 매수 타점에 있어서는 그렇게 불안정한 자리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서부터는 좀 기술적인 좀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보여줬던 저점이겠죠. 3,800원대를 하향 이탈시키게 되면 손절 라인 자체를 잡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반등 다음 주서부터 카메라 모듈 쪽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장비 쪽 오늘 같은 경우는 소재 쪽이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주서부터는 또 장비 쪽에 대한 이제 국산화 부분들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방으로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1차적인 목표치겠죠.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4,500원대를 일단은 1차적인 목표치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4,500원대를 상방으로 좀 돌파를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눈높이를 조금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고점이겠죠. 4,800원대를 2차 목표치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릴 테니까 다음 주 한 주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라는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도체 장비주가 좀 부각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1차적인 목표로 4,500원 돌파하는지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고민들이 또 나와 있을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텔콘 RF 제약 어떻게 될까요? 70% 보유 중입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매수가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4,445원, 2.09% 미끄러진 모습 형성했습니다. 강영근 전문가님, 텔콘 RF 제약 어떻게 보시나요? 텔콘 RF 제약은 이제 여기서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바라봤을 때는 뭐랄까. 답이 아직은 안 보인다. 바닥을 좀 더 내려와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텔콘 RF 제약이 자회사죠. 비보존. 비보존에 대한 스토리에 따라서 텔콘 RF 제약이 잘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질 텐데 비보존이 지금 최근에 한 27,000원, 8,000원에서 오늘 19,950원까지 밀렸습니다. 마침 제가 비보존이라는 종목을 오늘 보고 왔었는데 오늘 텔콘 RF 제약이 나왔네요. 비보존은 지금 삼성 임상에 대한 스토리가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데 그 대표라는 분이 이렇게 기자회견했던 거를 조금 약간 시장에서 잘못 받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삼성 임상에서 지금 미국에서 비보존 삼성 임상의 임상 인원을 지금 300명 정도 확보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임상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스토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비보존에 대한 스토리가 이제 임상에서 뭐 좋게 나와서 스토리가 잘 이어진다면은 텔콘 RF 제약은 충분히 이제 반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되면 이제 전저점이죠. 지금 거의 다 왔다고 봐요. 저는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 여기 지금 텔콘 RF 제약이 잠시만요. 좀 크게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 말이죠. 2017년 말에 한 10월경부터 이게 급등을 했는데 이때 가격대가 지금 가격대는 4,000원 초반입니다. 예. 지금 가격대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가격까지 내려왔죠. 이때 거래량들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급등할 수 있는 급등할 수 있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주가가 2017년도 고점, 2018년도 초반에 고점을 찍고 하방으로 내려오는 동안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 큰 악재가 있는 것보다는 자회사인 비보존에 대한 스토리가 계속 비보존은 뭐 조금 있으면 올해 연말에 상장을 하고 뭐 임상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고 상장을 할 것이다. 지금 텔콘 RF 제약을 투자하신 분들은 다 비보존의 상장을 바라보시면서 투자를 하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은 이평선들을 주봉상에서 많은 이평선들을 이탈하였지만 지금 자리가 전에 상승했던 초입의 가격대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한번 반등을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주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캔들이 한 주예요. 근데 지금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락하고 한 두세 개의 캔들, 그러니까 한 2, 3주 정도? 그러면 이제 비보존에 대해서 임상 결과가 어느 정도의 가시화가 되는, 그거에 대한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기사화가 될 수 있는 그 기간까지만 잘 버텨준다면, 4,000원은 이탈하지 않고 잘 버텨준다면은 조금 괜찮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림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등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 보여주셨습니다. 텔콘 RF제약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자, 여러분 오늘 머니W가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힘드실까 봐요.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상담의 문을 더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자,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전화번호 모두 가능합니다. 전화 주시면요. 오늘 전문가분들께서 아예 포트폴리오까지 관리를 해주시겠다, 점검을 해주시겠다라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번호는 013-3366-8288번이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함께 적어서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휴대폰이나 또 PC로도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또 궁금한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요. 선주 앵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네, 유튜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중에서 한 질문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혼님, H혼님께서 이제 보내주셨는데요. SK 하이닉스 65,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비중은 30%라고 적어주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최영당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이 SK 하이닉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좀 매수가가 상당히 좀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한 15% 정도 넘는 그런 좀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상담을 좀 가볍게 좀 기쁘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자 76,100원으로 마감이 됐고요. 마이너스 2%대 약세 흐름들로 좀 마감이 됐지만 현재 단기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이런 상승 추세 자체를 하향차시키고 있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뭐 그렇다라고 되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발생된 상승 추세에 대한 추세 범위대에서 움직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끝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디램이라든지 낸드 가격에 대한 하락세가 좀 나왔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좀 울고 웃는 그런 형국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수급적인 부분들로 돌아가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난주 7월 22일서부터요 8월 2일까지 순매수세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 60만 주에 대한 매도세가 좀 나옴으로 인해서 뭐 원달러 환율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반응들로 인해서 뭐 국내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세가 좀 나오긴 했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직전 저점인 것 같아요. 73,000원대를 하향타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 자체는 우상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순수 반도체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무역 분쟁에서 가격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기업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아니고 오히려 SK 하이닉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감산 쪽으로 또 흘러가게 되면 다시 한번 낸드와 디램 가격에 대한 상승이 다시 한번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8월 달 한 달 정도가 만약에 지수에 대한 흐름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뭐 우하향 쪽으로 진행이 된다거나 아니면 가두리 장세가 좀 진행이 됐었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크게 발생될 수 있는 대형 기업들, 그러니까 블루칩 쪽에서
종목을 좀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SK 하이닉스를 좀 꼽고 싶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 65,000원대 가격대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이앤홀딩에 대한 의견 제시해드리고요. 만약에 목표치를 설정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8만 원대가 강하게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되면 한 단계 정도 더 눈높이를 높이셔가지고 8만 5천 원대까지 8월달 한 달 정도 지켜보자라는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땡땡님, 매수가가 일단 SK 하이닉스 65,000원대 너무 좋다고 하시고요. 8만 원대까지 목표가 바라보시면 좋을 거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상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땡땡님께서 LNF 29,500원 매수가인데요. 비중은 30%입니다. 여기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문가님, 강영희 전문가님 좀 알려주세요. LNF는 저희도 되게 좋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앞으로 신성장 동력, 앞으로 신성장 산업으로서 LNF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LNF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 그쪽에서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29,000원, 28,000원, 3만 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단기적 접근으로 하셨다면은 제가 정해드린다고 하면은 전고점이죠. 35,000원까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를 지금 매수를 하시는 상태에서 29,000원이라고 하신다면 매수가도 나쁘지 않아요. 되게 좋은 가격대입니다. 지금 29,000원이면 이 정도 가격이죠. 29,500원이니까 지금 21선과 121선이 만나는 그 정도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건데, 지금 시장이 밀렸기 때문에, 시장이 밀리면서 다른 종목들은 다 떨어지고 다 밀리고 이제 그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들, 소비재주라든지 그런 반도체 쪽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자동차 관련, 친환경 자동차 관련된 그런 섹터들의 전기차라든지 제전자라든지 그런 쪽의 섹터들의 종목들이 많이 좀 살짝 소폭 밀린 부분인데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9,500원 매수가 좋고요. 저는 지금 자리에서 한 번 더 2차 매수 부분 하시고서 29,500원 돌파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짧게 보시면 35,000원까지 보시고, 길게 보시면 주봉상으로 봐드릴게요. 제가 왜 길게 보시라고 말씀드리냐면, 잠시만요. 좀 더 크게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은 점점 이제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신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해 연말까지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는 계속 올라왔다가 잠시 눌렸던 부분인데 이평선 다 모여 있죠. 주봉상에서. 그죠? 60주선, 120주선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량 동반에 돌파하기만 한다면 전고점 5만 원대 못 가려는 법 없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종목마다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종목이 나오는 종목이 다 좋은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LNF 같은 경우는 저희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짧게는 35,000원, 길게는 5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땡땡땡님이 보내주신 LNF 1차 목표가는 35,000원, 2차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 좋게 보시기 때문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 상담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시청자님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풀어드릴까요? 코미팜이요. 코미팜이요. 매수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5,600원에 10%요. 네. 매수가 25,6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점이 제일 고민이 되시나요? 제가 사고 나서 계속 빠져서 지금 다시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네, 그렇죠. 계속 하락을 해서 걱정이 되신다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 먼저 최영돈 전문가님께 바로 전화 연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근데 6월 달에 사신 거죠? 어머니. 예. 일단은 시장에서 돼지 열병과 관련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좀 들어가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들어갔던 타이밍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제 그 종목에 대한 이제 대응법에 있어서 다소 좀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25,000원이고요. 현재 가격이 19,000원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많이 밀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지금 자리에서 추매는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종목이 19,000원, 2만 원대 초반대에서 25,000원대까지 올라갔던 이슈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돼지 열병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돼지 열병 얘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전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미팜이 속해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동식물 관련된 내용들이 전혀 지금 호재로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추가적인 반등보다는 오히려 지금 자리를 지켜주느냐 마느냐에 대한 게임으로 좀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되면은요. 지금 22,000원대에서 직전 저점입니다. 21,000원대, 19,000원대, 18,000원대까지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하락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일단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어머님이 지금 고민하시는 것처럼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은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자,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 자리에서 한 21,000원대, 2만 원대에서 21,0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좀 많이 좀 줄이세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비중 자체에서 절반 정도를 좀 줄이시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자리 손절 라인 자체는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18,000원대를 하향 이탈시키게 되면 매도를 하는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걸렸어요. 18,000원은 손절 라인을 제시해드리고 추매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2만 원에서 21,0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가지고 계신 비중의 절반을 줄이는 전략을 제시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기술적인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미팜 지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추가 매수보다는 2만 원에서 2만 1,000원대 절반으로 비중을 줄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분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 되셨나요? 신일산업이요. 네, 신일산업 비중가와 그 비중이랑 매수는 얼마나 매수로 하셨나요? 2,800원, 2,600원에 비중은 30%요. 네, 매수가는 2,600원, 비중은 30%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세요? 네, 목표까지 올라는지 또 얼마 선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답답했어요. 네,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바로 강용현 전문가님과 연결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해결책이 좀 있을까요? 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신일산업이란 종목 정치 테마주 쪽에 엮였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파세코라고 해서 창문형 에어컨 쪽으로 해서 많이 상승했을 때 그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신일산업은 이제 어쨌든 그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 쪽에서 같이 여름 수혜주로 올라왔다가 그리고 정치 테마 쪽에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름 이제 한여름이잖아요. 보통 한 시즌 전에 그런 섹터들의 움직임이 있는데 이미 그런 여름 관련주의 수혜는 받기는 좀 많이 소외된 종목이고 어떤 걸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냐면 정치 테마 쪽에 봐야 됩니다. 그럼 정치 테마 쪽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나오진 않죠, 어머니?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좀 지나셔야 되고 조금 더 지나셔야 비중이 30%라고 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지금 제가 좀 이걸 좀 뜯어보게 되면 주봉상에서 저는 저점에 다 왔다고 봐요. 주봉상을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 많이 하락한 종목 같은 경우는 주봉을 좀 많이 봐요. 앞으로 좀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때 최근에 이제 6월달 초에 그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였었고 그리고 여름 테마주들, 여름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파세코라든지 신일산업이 같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고점을 찍고 내려온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지지가 되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승됐던 초입 있죠. 이때 1,500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2,800원까지 올라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보였던 저점 가격이 1,640원이라면 1,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1,500원 이탈하지 않고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지켜본 이후에 나중에 이제 한 2,000원 정도 위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낮추고 그다음에 탈출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원 이탈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머니. 이제 이거 정치 테마주로 엮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정치 테마주 붐이 일어날 때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원 가격대만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네, 신일산업. 네, 어머니 잘 들으셨나요? 여보세요. 네. 내년까지 가지고 가면 안 될까요? 내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가져가셔도 돼요, 어머니. 근데 1,500원 이탈하게 되면은
정말 좀 많이 좀 1,200원, 1,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으면 2,500원부터 엄청나게 많이 손실이잖아요. 지금도 많이 손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1,500원의 마지노선은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 테마주 쪽이 바람이 아마 찬바람이 불게 되면은 스토리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쯤 이제 추매를 좀 올라오게 될 거거든요. 그럼 그때 추매를 하셔서 평단가 낮추고 탈출하시는 전략과 아니면 올라왔을 때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 두 가지 전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찬바람 불면 정치 테마주 분명히 얘기 나옵니다. 네, 어머니 1,500원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잘 보시고 대응해 주시고요. 또 이후에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또 문자 상담이 많이 들어와서요. 바로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문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MTN 방송 많이 사랑한다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8734님께서 문자를 2개씩이나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현대바이오 17,320원에 비중 25%인데요. 얼마나 더 빠질지 걱정이 많다고 이 종목 꼭 좀 진단 부탁드린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최영동 전문가님, 현대바이오, 바이오주에 대한 아픔이 많은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대바이오 오늘도 3.24% 하락세로 좀 진행이 됐고요.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체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좀 빠르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자리에 양봉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4월달에 보여줬던 저점 자체를 하향 이탈시키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 라인 자체를 좀 지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은 뭐 굉장히 좀 간단하게 심플하게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11,500원대로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11,500원대로 손저가로 잡으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5일선과 21선, 60일선 차례대로 좀 역별로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기술적인 반등세가 좀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62선이 자리 잡고 있는 가격대겠죠. 한 15,000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한 전망적인 부분들보다는 기술적인 대응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고민 그리고 궁금증들을 해결해 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또 고민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방송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털 사이트에서 머니W를 검색하신 다음에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자, 클릭하셨나요? 그리고 나서 홈페이지가 보이고요. 아랫부분에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이시죠?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5번째네요. 5번째 사진 방송 입장을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고민에 대한 궁금증들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열심히 종목 상담부터 그리고 8월 증시 대특집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뤄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수익률을 위해서 성공하는 지침서 들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